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지진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구상의 화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용암, 불타는 돌, 검은 화산재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를 방출하여 대기를 천천히 채웁니다. 이 가스는 모든 포유류와 곤충에게는 안전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방독면, 약물 등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지구가 인간들아 이제 그만해 여기서 나가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인류는 생존을 위해 가스가 닿지 않는 수중으로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으로 글로벌 이주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중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습기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부식 방지 금속과 건축 자재를 사용하므로 건설에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구상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안에서 점점 더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갈수록 압력이 강해집니다. 일반 수중주택을 건설하려면 물기둥을 견딜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값비싼 재료가 필요하죠. 스테인레스 스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엄청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금속 합금이 있어야 해요. 이 모든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일부는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해안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연못과 호수가 최고로 살기 좋은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민물에서는 수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사람들은 이동하는 데 훨씬 적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죠. 둘째, 담수는 바다와 해양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여과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셋째, 연못과 호수에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물이 더 깨끗해집니다. 따라서 모든 부자들은 그곳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다에서 살아남습니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는 여과 시스템을 갖춘 세련된 잠수함과 폐쇄형 보트를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엔지니어와 함께 물에서 산소를 빠르게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한 상자는 모든 집을 신선한 공기로 지속적으로 채워요. 그리고 또 다른 특수 상자는 방에서 모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물로 방출해요. 의류 브랜드는 스타일리쉬한 다이빙 슈트를 만듭니다. 바다는 차갑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옷 안에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요. 사람들은 예전에는 운동화를 수집했지만 이제는 세련된 지느러미를 착용해요. 다양한 조각과 패턴이 있는 수천 개의 핀 디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중 공장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고 고속 열차가 달리는 수중 진공 파이프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가축이 풀과 씨앗을 먹는 수중 양식장입니다. 여분의 산소를 생산하는 식물이 있는 인큐베이터도 있습니다. 인체도 변화합니다. 피부가 더 매끄러워지고 근육이 강해집니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끊임없는 방수의 연속입니다. 또한 산소통을 휴대해야 하므로 매일 체육관에서 좋은 훈련을 하는 것과 같죠. 올림픽 수영 챔피언을 보세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생물학자, 엔지니어가 힘을 합쳐 산소 탱크 없이도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독특한 마스크를 개발했어요. 사람들은 수중에서 햇빛을 훨씬 적게 받아 비타민 D를 잃게 되고 이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해저 전체를 비추는 거대한 자외선 램프를 제작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카페, 극장, 쇼핑, 체육관에 갑니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고 일하고 동일한 법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만 지금은 거리를 걷는 대신 수영을 하죠. 수자원에는 석유, 광물 및 기타 귀중한 것들이 풍부합니다. 이는 경제의 성장을 보장해요. 대양의 심해에 거대 도시가 등장하고 바다와 호수가 휴양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조건은 인간에게 완전히 부적합해지고 다음 세대는 육지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릅니다. 한편 지표면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버려진 집들은 이끼와 덩굴로 무성해지죠. 동물들이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지진 활동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여 모든 건물이 지하로 이동합니다. 인류는 새로운 종인 물고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수억 년 전 바다에는 거대한 괴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작은 물고기들은 이 거대한 괴물들과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안 가까이로 헤엄쳐 다녔죠. 그러다가 오랜 진화를 거치면서 물고기들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는 팔다리를 키우고 땅을 기어다니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수억 년이 지난 후 포유류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진화론에 따르면 말이죠. 현대 물고기들에게도 거의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바다 괴물 대신 바다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뿐이죠. 밝은 빛, 산소 소비, 유해가스 및 쓰레기 배출로 인해 물고기는 먼저 바다 깊은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심해를 지배하기 시작하자 물고기는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폐쇄된 농장에서조차 수중에서 곡물, 과일, 채소를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식량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해양 주민들은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와야 했죠. 이제 물고기에게는 기어다니기 위한 팔다리가 자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위험이 사라지자 물고기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포유류입니다. 곰, 호랑이, 늑대 및 모든 동물들의 개체수는 사람들이 육지를 떠난 이후로 증가했어요. 이제 포식자들이 대륙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힘든 투쟁이 시작됩니다. 물고기는 적에게 숨기 위해 변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독이 있는 가시를 키우기도 하고 지느러미로 강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문어는 가장 빠르게 진화합니다. 이 영리한 문어는 곰을 막기 위해 나뭇가지와 돌을 가장 먼저 잡았어요. 문어는 땅에 구멍을 파고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곧 바다 왕국의 우두머리가 되죠. 한편 사람들은 거주할 다른 행성을 찾기 위해 강력한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다에는 공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물은 너무 더럽습니다. 환기 시스템으로 인해 바다에서 산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소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해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걸 이해해요. 점진적인 이주가 시작돼요. 인류는 수세기 동안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대피해 왔어요. 그들은 지구에서 불과 수백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문어는 포유류보다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문어는 수백만 개의 거대한 배가 바다에서 날아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문어에게는 익숙한 장면이에요. 문어의 DNA 깊숙한 곳 어딘가에 비슷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문어의 뇌는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 덕분에 더 빨리 발달합니다. 그들은 지구의 본격적인 주인이 돼요. 문어 옆에는 동물과 물고기가 애완동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문어는 집을 짓고 바퀴를 발명하고 불을 피워요. 이 순간부터 지구는 새로운 역사, 문어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문어들은 문명을 창조하고 옛 문명의 흔적을 찾아내요. 촉수를 가진 고고학자들은 옛날에 지구에 이상한 생물이 살았다고 주장해요. 4개의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똑바로 걸을 수 있었죠. 이 생물들은 이곳에 문명을 건설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냥 사라졌어요. 문어들이 이전 문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안 사람들은 광활한 우주를 누비며 고도로 지능적인 새로운 생명체를 만나게 돼요. 문어처럼 생긴 이 휴머노이드는 긴 촉수, 큰 눈, 발달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옛날 옛적에 지구에 살았지만 식물과 나무가 산소를 방출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기 시작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처음에 문어들은 바다에 숨어 있었지만 산소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죠. 그중 일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물고기와 함께 물속에 머물렀어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포함하여 다음에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주 문어들은 이제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